윤우야, 여보에게 사랑해. 물론 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유도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야겠다.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밥줄이라 생각해서. 유도탄 얘기하지 마시죠. 그거 어차피 체계종합 다 그러니까 밑에 다 있는데. 의심하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건 있기는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아까 정경수 선생님께서 유도무기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시스템 설명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저희 체계종합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체계 부체계들의 시험을 저희가 진두지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체계통합 점검이라고 해서 이 체계의 모든 구성품들, 체계 부체계가 집합을 해서 시험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때부터 시험 평가까지 저희 체계종합이 주관을 해서 전체 시험을 관장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을 할지 항목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체계나 체계분들을 움직이면서 전체를 관장하는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LIG의 유도무기 체계 종합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대공 유도 무기 체계 분야에서는 저희 LIG만이 체계 종합이라는 분야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요. 저희만의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 같은 건 사실 단기간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사업도 저희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서도 저희가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석님께서 오랜 시간 LIG 체계 종합을 좀 다져온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 LIG 체계 종합의 미래는 어떨까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드론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에서 드론 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드론에 대한 방어까지 통합 방공망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를 완벽히 수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남상진 연구원님, 앞서 유도무기 체계 핵심 기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위험한 이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능이 잘못되게 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또 그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실 수많은 시뮬레이션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운용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완성도를 보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도무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계시니까 소프트웨어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저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많은 장비들에 이미 탑재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소프트웨어 어떤 신뢰성이 강조가 되겠고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할 때 또는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싶을 때 바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가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오작동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복구해낼 수 있는 그런 회복성이나 이런 걸 갖추는데 좀 더 지향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신뢰성 그리고 잘 대응할 수 있는 가용성 강조를 해주셨는데 단 하나의 오류도 없게끔 하려는 연구원님들 그리고 동료분들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통제소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발사 버튼을 누르고 짧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그 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장비의 소프트웨어에 혹시 버그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실제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막상 이제 발사가 되고 비행을 마치고 표적을 격추를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동료들이 이제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심지어 껴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뭔가 제가 영화 속에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그 설명해주신 그 장면이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스템 전체를 대표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통제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은 제가 시험 수행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뉴스에, 물론 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시험에 성공했다, 개발이 잘 진행 중이다 라고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장비들을 봤을 때, 그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좀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가. 그 발사 버튼 하나지만 그걸로도 이 통제소의 역할 그리고 판단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유도무기 체계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런 유도무기 체계는 결국에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 마지막 꽃인 탄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사실 그 구성품의 조립과 점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부체계 팀에서 이제 다 완성돼서 만들어진 구성품들을 저희 팀에서는 유도탄을 만들기 위한 조립을 수행을 하고, 탄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이제 발사관에 장입을 해서 발사관에 장입된 유도탄을 이제 발사대에 올리는 역할까지 같이 이제 지원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제 저희 유도탄이 발사장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을 했을 때 표적까지 마지막까지 명중하는 거를 보면 저렇게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네. 그래서 우리 팀 짱인데?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AI 기술이 요즘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AI 기술도 이런 방산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나요? 요즘 방산 트렌드도 AI 기술을 많이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도탄 체계에서도 그 유도탄 조립 점검을 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일일이 사람이 정말 좀 하나하나 다 이제 검증하고 보고 이런 게 아니라 AI 기술을 접목을 통해서 유도탄의 상태가 어떤지, 미래에는 어떤 상황에 발생이 될 수 있는지까지 실제로 이제 예지 보전의 형태로 저희가 AI 기술을 접목하려고 지금 기술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방산 기술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AI 기술을 저희 방산 쪽에 접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보안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은 방산에서도 정말 좋은 AI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안이 큰 숙제겠네요. 네. 혹시 통제소에서든 AI 기술이 쓰이는 게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통제소가 각 고도들을 이제 방어하는 포대가, 무기 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의 통제소가 전체의 고도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통제소가 개발이 될 건데요. 레이더나 위성, 뭐 경보기 같은 수백 개의 센서와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의 무기 체계들이 조합이 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경우의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을 무기 체계에 할당을 하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가진 그런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AI가 방산의 개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다만 다들 우려하시는 그 보안 쪽에 있어서는 더 다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분께 좀 같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 유도무기 시스템에서 각자의 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파트는 어디인가? 이거거든요. 모두 네 분야 중요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한자연 연구원님, 네, 어떤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통제소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네.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통제소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반박하실 분 계신가요? 탄이 없다면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유도탄이 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진 연구원님은요? 물론 이제 판단하시는 통제소 또 이제 실제 저희 유도무기 체계의 핵심인 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없으면은 그 수많은 시험을 해볼 수도 없고 검증 같은 걸 해볼 수 없으니까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이 더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은 수성님은요? 이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이 모두를 아울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저희 체계 종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내 파트 말고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체계 종합이라는 분야는 양산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만 존재하는 분야이고 양산 후에 실제 배치가 됐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통제소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소에서 어떻게 탄을 할당하고 어떤 발사대에 할당하고 그 알고리즘과 판단을 모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제소야말로 실제 양산된 체계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제소 말씀하셨는데 통제소가 아닌 다른 파트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시뮬레이션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경이 아닌 수출 대상국의 환경에 또 미리 또 적응을 하고 그 나라의 날씨라든가 뭐 상위 체계 연동을 여기서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도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은 이제 남상진 연구원님께서. 저희 시스템을 제외하면은 저는 체계 종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그것을 무기체계 운용 개념에 따라서 어떤 시험 항목을 검증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은 체계 종합이 수행을 하거든요. 따라서 좀 더 중요성은 그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셨는데 마지막 꽃 탄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탄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파트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판단을 하더라도 유도탄이 없으면 어쩌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판단을 해야지 유도탄에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 없이는 저희가 그 유도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통제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 저희 그 네 분 나눈 이야기를 보면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게 바로 유도무기 체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과 함께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유도무기 체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고요. 판단이 있어야 검증을 할 수가 있고 이 검증이 쌓여야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로 다른 분야의 시선이 하나의 방향으로 잘 모일 때 LIG의 유도무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